네, 안녕하세요. 김원기 전문가입니다.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번에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현재 시장 방향성을 좀 잡아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요. 최근에 지금 지수가 별로 그닥 좋지는 않아요. 코스피나 코스닥도 하락폭을 굉장히 낙폭을 엄청 크게 보였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코스피는 어떻게 갈 것이고 코스닥은 어떤 식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우리가 예상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자리로서는 지금 약하게 반등은 나올 겁니다. 지금 오늘 날짜가요, 2022년 2월 9일이네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어요. 코스피는 0.8% 정도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대 상승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힘이 좀 많이 부족해요. 수급도 이전 같아서는 장 초반부터 매수세, 순매수세가 뭐 1,000억 원대, 뭐 2,000억, 3,000억 계속 이런 식으로 쌓이다가 많게는 뭐 1조 원 가까운 뭐 순매수 금액들도 들어왔다가, 또는 뭐 빠지더라도 1조 원대 가까운 돈이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1,000억 원이 나올까 말까 약간 이런 장이에요. 그만큼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용이 많이 묶여 있으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에는 투자하기 위한 메리트가 조금 많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리고 지금 뭐 큰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천천히 조금씩 매집해서 묶어 나가는 그런 장이 좋은 거지, 뭐 지금 당장 좋은 그런 흐름의 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2월 설 명절 끝났고 2월 9일이에요. 벌써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2월 달이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선 테마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포트 구성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비중을 크지 않되 비중을 적게, 대신에 비중을 적게 하되 대선 테마는 꼭 놓치면 안 됩니다. 대선 테마는 3월 9일날 대선 테마는 이재명 또는 윤석열 관련주 또는 안철수 관련주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선 테마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가 상승이 있어요. 최근도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뭐 그런 전쟁 발발 또는 뭐 그런 위협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러시아는 계속적인 국경지역 또는 뭐 군사 뭐 경계 뭐 그런 구역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군사 병력을 뭐 10만 명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정확한 군 병력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계속 이러한 대치가 되고 있고 미국과 또 이런 무역적인 그런 부분들로도 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알루미늄 가격이 왜 올라가지? 2차 전지로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2차 전지로도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론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테인레스나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루미늄은 아무래도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전쟁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각자 입장 차이가 있어요. 미국이 러시아를 뭐 이렇게 러시아가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조건과 못하는 조건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양쪽의 의견들이 많이 엇갈려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런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취합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제 투자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또는 유럽 국가 간의 그런 무역적인 부분들, 전쟁 위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목들은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됩니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낮게라도 저가 형성을 해놨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낙폭을 엄청나게 크게 보였어요. 이러한 낙폭을 보였을 때 저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매집하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는 거예요. 절대 비중은 10%, 20%, 30%뭐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2, 3%씩 또는 뭐 많게는 5%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내가 매수해야 되는 그 부분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랑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일단은 팬데믹 이후로 이렇게 빠르게 낙폭을 보였었죠. 이게 2020년도 3월입니다. 2020년도 3월. 이렇게 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3월에 저가 1439포인트 나오면서 저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 고가 있죠. 고가를 기준으로 여기서 지금 몇 프로 정도 빠졌냐면 고가 대비했을 때 35% 정도 지금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자, 이제 여기 우측에서 고가를 기준으로 지금 빠진 기준을 보자면 거즘 30% 가까이 빠졌어요. 그쵸? 30% 가까이 빠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위기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뭐 미국이랑 아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때문에서도 인플레이션이 확장이 더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뭐 말을 하고 있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더블 인상을 한다라고 하죠. 0.25%를 인상하는 게 아니라 0.5%까지 인상한다라는 얘기에 테이퍼링 이슈에 또는 뭐 국제적인 뭐 무역에 대한 뭐 다소 제한되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 또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별로 좋지는 않아요. 글로벌 시장에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시장에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배경은 좋지는 않아요. 막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도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는 49,000명대에서 5만 명대를 지금 보겠죠. 아마 내일이면 2월 10일쯤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되면은 5만 명을 돌파할 거고요. 10만 명은 뭐 다음 주 이내로 또는 뭐 주말을 기점으로 10만 명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주변 친구들, 주변 지인들 중에서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확진됐다라고 이야기를 안 들어본 사람은 친구가 없다 또는 시골에서 산에서 사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내 주변 내 지인들도 감염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뭐 우리가 코로나 확진됐다라고 하면은 내 주변 지인들은 확진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 주변에는 확진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갑자기 한두 명씩 확진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정말 확진되는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고 이러는 와중에 확진되는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중증 환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만큼 5만 명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벌써 병상이 부족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벌써 사망자 수가 굉장히 증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후로 중증 환자가 줄었다라는 거는 이제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하죠. 이제 포스트 팬데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영국인가요? 아니죠. 유럽 국가에서 스웨덴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국가는 이제 마스크도 이제 착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이제 전면 이제 해제 시켰다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유럽 국가에서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망자가 많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를 빠르게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빠르게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판도를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포트로스는 대선 테마주 담아야 되고 코로나 관련주 담아야 돼요. 왜? 코로나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뭘 담아야 될까요? 지금 진단키트는 아직까지 더 갈 수 있는 재료는 남아있지만 언제 꺼질지 몰라요. 진단키트 휴마시스 더 갑니까? 바이오 스마트 사야 됩니까? 뭐 지금 녹십자 MS 지금이라도 타야 됩니까? 이런 얘기 이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저도 안 사는 거를 왜 자꾸 회원님들께 사라고 얘기하는 저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본인들도 사지 않았을 거예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코 바이오메드 샀다가 수익 실현하고 뺐거든요. 근데 미코 바이오메드 저한테 추천받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산 거, 내가 빠지는 거는 내가 감당을 해도 회원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절대 말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자, 제약 진단 키트 지금이라도 살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진단 키트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격 진료를 하겠죠. 진단 뭐 이거 받으면 이제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원을 하겠죠.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오를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원격 진료 관련주는 밖에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통제되지 않은 그런 범위 내에서 다닌다고 하면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원격 진료를 할 겁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격 진료가 반드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아무래도 어디 이용 제한 같은 거는 당연히 걸 겁니다. 예, 그래서 비트 컴퓨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원격 관련된 종목들, 요게 좀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육주 담아야 됩니다. 교육주를 담는데 어떤 교육주를 담아야 되냐면요. 자, 이거는 코로나 이게 포스트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최근에 이제 학교가 등교를 합니다. 등교하는데 원래 같아서는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학교들도 이제 원격으로 수업을 하지 않고 전부 다 다시 학생들을 받겠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CJ 프레시웨이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테마주를 담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미리 먼저 판단하고 파악을 하고 미리 담아야 돼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저랑 오랫동안 이렇게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테마주는 남들 안 담을 때 담아야 된다. 남들 담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늦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벌써 늦었어요. 제가 지금 뭐 학교 등교 뭐 관련돼서 3월에 이제 2월 뭐 졸업식 같은 경우는 뭐 비대면으로 졸업장만 받고, 사진도 개인적으로 뭐 소수 인원들을 불러가지고 찍고 다음날 또 찍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찍고 막 한다고 해요. 다 같이 모여서 졸업식을 진행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대학교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CJ 프레시웨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뭐 현대 그린푸드나 이런 종목들은 뭐 학교로 대량 그 공급을 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현대 그린푸드 뭐 이런 종목들, 얘네도 지금 저점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닥 좋은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다면 지금 제가 2월부터 1월에서 2월 달에 우리가 매집해서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이죠. 폭설 관련주. 일단은 지금 이제 입춘이에요. 입춘. 저번 주가 입춘이었는데, 입춘이 뭔가요? 예. 이제 봄이 온다라는 거죠. 봄이 왔다라는 거예요. 봄의 계절로 시작이 됐다. 그런데 예전에도 입춘 이후 한 달이 지나고 나와서 폭설이 내린 적도 있어요. 폭설이 4월에 내린 적도 있고, 그쵸?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폭설 관련주는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백광산업은 눈 온다고 해서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염화수소 관련주예요. 국산화 장비.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염화수소, 국산화, 삼성전자와 손잡다. 백광산업 삼성전자랑 손잡고 염화수소 국산화를 나오죠. 그래서 일본에서 염화수소를 계속 수입을 받았었는데,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산화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고, 이게 작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발표가 나올 겁니다. 이 이슈로도 크게 슈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집해서 조금씩 갖고 가야 될 종목이고, 그리고 백광산업 같은 경우는 소독 관련주로도 들어가요. 최근에 지금 고병원성 AI 뭐 지금 벌써 감염됐다라고 하죠. 예, 이거 번지는 거 하루 이틀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번지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눈 떴다 감으면 어디서 감염됐다, 어디서 나왔다, 뭐 철새한테 옮겨졌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고병원성 AI 뭐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르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잡는다라고 하면 뭐 파루, 최시스 또는 또 뭐 이글벳, 이런 대장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도 잡아야 되고, 파루는 오늘 갑자기 올랐어요. 근데 파루는 이미 올라간 종목은 제외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또는 뭐 KPX 아니죠. 제일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자전거 관련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톤 스포츠. 자, 제가 알톤 스포츠 담아가라고 한 게 바로 1월인데 이때였어요. 저항을 뚫지 못하고 있을 때 담으세요. 천천히 담으세요. 2%, 3% 천천히 하나하나씩 담으세요 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이거 천천히 반등해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담아가시고, 그 다음에 삼천리 자전거. 제가 삼천리 자전거도 말씀드렸죠. 삼천리 자전거도 이 위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올라갈 겁니다. 천천히 갈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요, 2개월 3개월은 기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대부분 언제 올라가냐면 뭐 4월이나 5월쯤 또는 3월, 빠르면 3월쯤에 갑자기 툭툭툭 올라갑니다. 이거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예전에 과거 기본 데이터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적게 올라간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여기가 2월이에요. 자, 이걸 제가 또 체크를 또 해 드릴게요. 자, 이쪽이 2월입니다. 여기가 2월에서 3월이에요. 1월, 2월, 3월입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에서부터 이만큼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2020년도죠. 3월, 4월, 4월에서 5월. 여기 넘어가는 부분에서 자리 모았다가 우상향해서 올라가죠. 천천히 지금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자리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한 번의 조정은 있어요. 이거 왜 조정받았을까요? 요거 이렇게 빠지는 부분. 왜 조정받았을까요? 요거. 이거 시장 무너지면서 그런 거예요. 시장의 영향을 반드시 받아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애들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올라왔죠. 빠르게 회복해서 올라오죠. 이런 종목들 담아야 된다고요. 매집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돼요. 왜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이 쫓아 들어가고, 뭐 당장에 돈 없으면 죽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막 무리하게 좀비 때처럼 막 달려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여유 있게 차 한잔 하면서 올라가는 거 그냥 이렇게 잡아 먹어가야지. 자, 바닥권 다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닥권 다지자마자 이렇게 올라가죠. 바닥권 다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잡아가야 돼요. 자, 이제 바닥권은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제라도 영상을 봤으니까 지금이라도 담아 가셔야죠. 근데 비중은 어떻게 2%, 3%씩 조금씩 늘려가시고, 자, 이 구간에서 갑자기 추가 하락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사지 말란 법 없고요. 8,000원대까지 다시 눌렸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가는 거예요. 지금 1월에서 2월이에요. 그럼 3, 4, 5월 달까지도 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제가 3월까지 3개월을 담고 가자고 했죠. 3개월 담아요. 2%, 3%씩 빠져, 2, 3%씩 우리가 담아요. 자, 그러면 갑자기 5%, 7% 막 갑자기 쭉쭉쭉쭉 빠져요. 자, 그러면 매집하는 구간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나중에 5%, 7% 됐는데 수익률이 한 20%, 30% 올라갔으면 차라리 그걸로만 수익을 내도 돼요. 안전하게 적금식으로 투자를 하세요. 자, 지금 매수 간격이 지금 11,900원이에요. 11,900원에서 11,500원. 자, 이 구간은 1차 매수 가격이라고 볼게요. 1차 매수 가격 잡았죠. 자, 그러면 이제 언제 또 2차를 잡냐면요. 뭐 1,500원 또는 뭐 만원 또는 뭐 9,500원, 그 다음에 또 이제 8,600원이 저가라고 했죠. 그럼 8,600원대 한 4번 끊어서 사세요. 그럼 비중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10%. 10% 되겠죠. 2%, 3%씩 담으니까. 자, 10% 돼요. 10% 만들었고, 평균 단가는 11,900원에서 현재 평균 단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담기 시작하면은 만원까지 내려올 겁니다. 만원 또는 11,500원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럼 반등해서, 약하게라도 반등해서 우상향해서 올라가면 그때부터 수익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아가시면 돼요. 자, 이제 다 말씀드렸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 없도록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저가 바닥 다지면서 저가에서 올라오면서 슈팅이 나와요. 저가 바닥 다지면서 슈팅이 나와요. 나올 때는 어떻게? 20에서 30% 수익이 쭉쭉쭉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담을 때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이거 이제 비료 관련주 있죠. 비료 관련주. 비료 관련주는 또 언제 올라요? 제가 이거를 왜 자꾸 강조하고 계속 언급을 드리냐면요. 이거만한 우리의 그 효자 종목이 없어요. 물론 물리는 종목들도 있겠죠. 경농 보세요. 경농. 올라가는 시기 보시면요. 3월 달에 올라가요. 또 여기도 보세요. 3월에서 4월 달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죠. 우리가 매집하는 구간이 바닥이에요.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이 되게 많아가지고 지금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거 보시면
바닥권에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4월 말, 4월 중순부터 이제 슈팅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가격을 윗꼬리를 달죠. 윗꼬리를 달아요. 윗꼬리를 단다라는 게 뭐예요?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왔어요. 피리침 달았죠. 자, 그럼 거래량이 쌓여 있어요. 여기 이렇게 쌓여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행보가죠. 14,000원에서 13,500원 계속 흔들어주죠. 이렇게 흔들어주죠. 그러다가 자리 다지면서 올라가요. 자, 이게 바로 14,000원에서 13,000원, 3,500원대 흔들면서 가다가 거래량 다시 증가하면서 피레침 달고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 구간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담아야 되는 구간이 지금 구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어떤 구간인지. 자, 피리침 됐죠? 피리침 번개 한번 쫙 받아요. 그 거래량이 쭉 들어왔어요. 전력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할게요. 번개 맞아가지고. 자, 번개 맞아서 전력이 쭉 들어왔어요. 자, 거래량이 들어오죠? 거래량이 들어와요. 이거 뭐예요? 이제 올라갈 준비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자, 이거를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이거 또 한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거 또 똑같은 얘기 하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알 사람들은 똑같이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매수하는 종목들 사람들이 많이 붙어서 더 좋은 거예요. 그만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사면은 좋은 거예요. 그죠? 물량을 그만큼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라. 근데 유통 비율이 23%예요. 23%.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모아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다음 KG케미칼이에요. KG케미칼은 제가 추천하고 나와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지수가 지금 뭐 3만원대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27,000원대로 쫙 눌렸는데, 어차피 눌리면 또 살 거라고 하면서 비중 처음에 낮게 잡았어요. 낮게 잡아서 천천히 갖고 가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 이제 우상향에서 반등해서 올라갈 종목입니다. 제가 이거를 괜히 사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자, 일단은 뭐 기관이든 외외인이든 뭐 일단은 세력들이 수급을 정리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한번 저가 형성하고 저가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다시 한번 묶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지금 물량 자체가 지수가 눌리면서 빠졌고 물량 자체가 들어오지 않고 거래량이 적어요. 자, 이런 종목들은 정말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 3% 매수를 해놓고 한두 달 있다가 한 4%, 5% 정도 빠졌다 그러면 또 매수하고 그럼 KG케미칼은 왜 올라가냐? 자, 우리가 최근에 요소수 대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요소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KG케미칼이 요소 비료 관련주로 한번 솟구쳐 올랐다가 쭉 떨어졌어요.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무난하고 사업 잘하고 그리고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얘네들은 자회사도 잘 쪼고 돼 있죠. KG 그룹사에서 KG 뭐 동부제철도 뭐 이렇게 지배 구조가 좀 복잡해요. 얘네들은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있기 때문에 KG ETS도 있고 그 지배 구조가 있기 때문에 KG케미칼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열고 보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오늘 종목 많이 얘기하면은 또 머리 아프실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이거 말씀드릴게요. 비료 관련주 KG케미칼이나 경농 말씀드렸고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조비도 있을 거고요. 뭐 그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입맛에 맞춰서 미리 매집을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 일단은 저가 형성을 해놓고 바닥을 다져놓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두 관련주. 자, 대두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4월에서 5월입니다. 자, 이것도 매집입니다. 이것도 천천히 담아가시는 거예요. 샘표식품 대장입니다. 이거 샘표식품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것도 뭐 굳이 과거 데이터 보여드려야 되나 싶은데 이거 계속 언급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매집하셔야 되는 기간이라 그래요. 자, 보시면 5월 달이에요. 4월 말에 가격 다시 자리를 다졌어요. 4월이죠. 4월에 가격을 다지고 슈팅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실게요. 여기도 5월 달에 슈팅.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좀 더 늘려가지고 보시면, 자,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9년도도 4월에, 2월에 가격을 상승 좀 봤더니 조정을 좀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모아가면 되는 거예요. 또 모았다가 4월에서 우상향 나오면서 5월에 슈팅.
이런 공식만 빨리 이해하셔도 진짜 빨리 갑니다. 진짜 이런 거 담아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조금 늦었네요. 2018년도에서는 4월 달에 이렇게 윗꼬리 조금씩 달면서 올라가긴 했지만 반납을 좀 빨리빨리 했고 슈팅이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7월에 올랐습니다. 7월에 샘표식품. 네. 대두의 가격 인상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대두나 이런 곡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잖아요. 그쵸?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잡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물가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하고 테이퍼링 하면서 뭔가 그 물가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 위해서 뭔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무조건 곡물의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4월에서 5월이 아니라 7월까지도 2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리스크 감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 절대 늘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종목에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비중을 여기다가 막 그냥 무작정 막 실어요. 그럼 다른 종목 못 합니다. 7월까지 그냥 발 묶여 있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종목을 못 사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결국에는 다른 투자금 끌어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럼 결국에는 내가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금액보다는 금액이 증액이 돼버렸기 때문에 손실액도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샘표식품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낙폭을 보일 수는 있지만 단기적인 바로 상승에 아마 2800포인트까지는 자, 다시 한번 차트 볼게요. 자, 아마 2800포인트 여기 있죠. 여기 저항 구간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2810포인트 뭐 요 구간까지는 천천히 올라가 주기는 하겠지만 이 구간을 맞고 다시 저항선을 맞고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구간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렇게 빠져 내려왔을 때 내가 지금 매집하려고 했었던 종목들이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수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나누는 거예요. 분할 매수. 내 평균 단가는 낮추되 비중은 늘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돈 잃을 수가 없어요. 기간이야 오래 갖고 가겠지만. 그런데 다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주식은 도박이 아니에요. 도박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승패가 나뉘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보세요. 당장 투자해갖고 급돈 땡겨가지고 돈 버는 사람보다는 아래 저가부터 천천히 매집해가지고 이렇게 비중 키워놓은 사람이 나중에 이만큼 뛰어가지고 돈을 벌지 갑자기 느닷없이 이거 한 수익 지금 한 100% 정도 상승인데 한 300%까지 오를 것 같아 여기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꼭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나가리예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투자하는 법을 좀 배우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침마다 단기 투자 단타 종목을 잡아드리고 있어요. 수익률은 일단은 제가 나중에 여기 화면에 수익률을 다시 한번 띄워드릴 거고 아마 저랑 이렇게 단타 매매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마 수익을 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 뭐 한 번 들어갈 때는 뭐 10%, 11%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날 때는 뭐 3, 4% 정도에서 컷을 보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은 거고요. 아니면 본절 구간이나 약수익 구간에서 정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단타는 하루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단타 매매할 때는 아침에 장 초반에 엄청 좀 겁이 많이 나는 장이죠. 그런데 집중을 많이 해야 되고요. 아무튼 단타도 많이 잡아드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지금 이 종목 말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좀 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천천히 담아가시면 되겠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명품 의류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너무 아쉬워서 말씀드릴게요. 코엘 패션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현재 차트가 굉장히 좋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모아가는 단계는 끝났어요. 저희가 이거 8,000원 단계에서 매수 신호 드렸거든요. 8,000원에 7,900원 정도 요 가격에서 매수 신호를 드렸는데 이 가격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횡보가 좀 길어져서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갈 종목은 갑니다.
이거 갈 종목이에요.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홀딩해서 쭉 갖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CJ ENM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J ENM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CJ ENM이 이번에 물적 분할을 중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적 분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CJ ENM을 샀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타이거라는 스튜디오를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얘가 물적 분할을 합니다.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식을 쪼개는 거예요. 10,000주를 갖고 있으면 여기 딱 한 4,000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는 거랑 다름없어요. 자, 그러니까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쪼개지는데 주주들 난리 났었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LX 일렉트릭 이거 보도록 할게요. LX 일렉트릭 보면요. 얘네들도 오늘 지금 장중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이거 보시면 LX 일렉트릭 오늘 장중에 몇 프로예요? 12% 넘게 빠졌어요. 자, 그러면 LX 일렉트릭이 왜 빠졌는가 보시면 전기차 부품 EV 릴레이 사업을 물적 분할할 경우 이거 전기차 부품 때문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죠. 자, LG화학이 딱 그런 부분이었어요. LG화학에서 배터리 부분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 같고 미래 전망성이 좋을 것 같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있는 배터리 사업 부분에 물적 분할됐죠. 그럼 LG화학에다 돈 투자한 사람들은 이 사업 보고 투자한 건데 이걸 물적 분할해버리네? 그러면은 여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얘네는 갖고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지분이 반반으로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주식을 내가 뭐 5주를 했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주식을 찢어서 나눠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그게 아예 다 찢어지는 거예요. 아예 우리는 뭐 LX 일렉트릭이 뭐 예를 들면 전기 전력 사업이나 또는 5G 사업이나 또 그 다음에 뭐 이게 전기차 부품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업 부분을 나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5G 쪽이다. 그럼 그대로 갖고 가면 되지만 나는 전기차 부품에다가 투자를 한 건데 이거를 갑자기 물적 분할하면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주들 뒤통수 때리는 기업들은 주가가 결국에는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주들의 입맛을 맞춰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CJ ENM 한번 볼게요. 자, CJ ENM 보시면요. 오늘 이렇게 올랐어요. 오늘 갑자기 막 9%대 10%, 10.9% 올랐어요. 얘네들 10.9% 이렇게 안 올라요. 보시면요. 얘네들 많이 올랐다 싶은 게 7%, 막 8%, 막 이렇게 올라요. 10%까지 올랐어요. 갭 상승했어요. 저항은 15만원쯤에 저항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CJ ENM이 올랐는데 오늘 팔아야 되나요? 갖고 가야 되나요? 자, 일단 첫 번째 CJ ENM의 물적 분할에 대한 공시 자료를 다음 달까지는 이제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달까지 3월 초까지는 이제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인적 분할이라고 나오면은 이제 엄청 올라갈 거예요. SK텔레콤에서 SK스퀘어 이거 분할했을 때 SK 주가 어떻게 올라갔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SK텔레콤 이거 주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쵸? 기업 분할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요. 분할한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물적 분할을 해서 차라리 안 되는 사업 있죠.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 5G랑 뭐 이렇게 전기차랑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5G 사업을 물적 분할할게요. 얘네들은 돈이 잘 안 됩니다. 5G에다가 뭐 투자한 돈이 많은데 얘네들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럼 재무 구조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얘네들 물적 분할할게요. 그러면은 좀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5G가 안 좋은 사업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내가 버려야 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이 매년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LG전자에서 휴대폰 사업을 접었어요. 접은 게 아니라 물적 분할로 휴대폰 사업은 니네 따로 해라. 이렇게 하면은 LG전자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드디어 떼어냈구나. 그렇죠. 그런 부분들로 해서 긍정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은 CJ ENM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 CJ ENM에서 이미 분할돼 가지고 상장된 종목이 있죠.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하는 종목이냐면요.
어차피 드라마나 엔터 그 제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작품들이 굉장히 많죠. 흥행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로 인해서 CJ ENM이 부수적으로 또는 수익 창출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나오는 스튜디오 타이거. 자, 이거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스튜디오 타이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둘 다 신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을 합니다. 근데 굳이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는데 스튜디오 타이거에다 굳이 이렇게 할까요? 안 합니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지금 CJ ENM 같은 CJ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기업이 있죠. 바로 SM입니다. SM. SM은 뭐 하는 기업이에요? 춤추고 노래하는 기업이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 건가? 엄청난 엔터 기업입니다. 자, 이 SM이라는 회사는 엔터테인먼트에서 엄청나게 큰 기업이죠. 게다가 다량의 연예인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있고 거기에다 다양한 컨텐츠들이 제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CJ ENM의 가장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요, 콘서트 사업을 합니다. 콘서트 사업. 비록 코로나 때문에 콘서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거를 좀 개선이 되기는 좀 힘들었지만, 이 SM을 인수하려고 하는 가장 큰 욕심과, 그리고 여기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지만 다시 지금 이렇게 입으로 쏙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지만, 스튜디오 타이거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컨텐츠 사업에서 이제는 대부분 이제 메타버스다 뭐다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연예인들,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가요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그런 쪽 음반 사업이라고 할게요. 음반 사업. 이쪽은 컨텐츠 드라마나 이런 그 영화 제작이나 이런 쪽 사업이라고 하면, 이쪽은 이제 음반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스튜디오 타이거가 SM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거죠. 거기에 있는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좀 개선을 했고, 자, 그러려면은 물적 분할해 가지고 얘네들을 따로 이렇게 갖고 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CJ ENM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깐만, 얘네들이 SM을 본사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회사한테 넘긴다고? 야, 그러면 내가 CJ ENM에다 투자할 필요가 없지. 나도 스튜디오 타이거에다가 투자하지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CJ ENM에다 투자할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인적 분할로 해서 지분을 동시적으로 나눠 갖고 거기에 따르는 뭔가 이게 주주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근데 이거 물적 분할도 이거 이제는 저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물적 분할 하는데 이게 무슨 주주들한테는 무슨 의결권도 없나.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법을 좀 다시 좀 개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CJ ENM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시 자료로만 봤을 때는 매우 긍정적이고,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가에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갖고 가시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14만 원대 뭐 중후반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본저가 위치에 오면은 정리를 하세요. 다시 한번 주가 한번 떨어질 수도 있고, 차라리 길게 매집을 해서 갖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참에 추가 배수 하세요. CJ ENM 같은 경우는 비중이 10% 미만이다, 5%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 해가지고 좀 본격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J ENM은 오늘 공매도 비율을 한번 볼게요. 자, 밑에가 공매도입니다. 대차장고는 늘었지만 공매도에 대한 수량이 굉장히 뚝 떨어졌어요. 이건 뭐예요? 공매도 비중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오늘 장중에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얘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일단은 저는 일단 목표가는 15만원대로 잡고 있어요.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목표가는 가급적으로 좀 이 정도는 좀 잡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혹시 물려 계시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제가 이거를 언제 사라, 언제 매도해라, 언제 물타라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떤 대응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또는 이슈 같은 거는 제가 빠르게 확인해 가지고 체크해 드리고 재무제표도 빠르게 분석을 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밑에 보시면 제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10-4407-1778번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제가 종목들을 좀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기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